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뒤에 답은 그렇지만. 그 다음 12번입니다. 더 올리지? 네, 알겠습니다. 올리시면 나갈게. 지금 저 진도 나가는 건 앞에부터 1번부터 나가지만 시험 볼 때는 1번에서 20번까지는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빨리 나가고 나서 21번부터 30번까지 내가 5개에서 6문제를 적어야만이 합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문제가 2-3문제 놓았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선방해야 됩니다. 거기서 물어보는 질문 요지를 가지고 내가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적으면은 본전치기 답은 점수는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데서 백지로 내고 나면은 점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걸 공부를 해야만이 베이스를 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에 무포장은 김동희 때 놓았지만 작년에도 무포장이 하고 포장지 해가지고 놓았습니다. 간능검사. 작년에 간능검사 이쪽에 5점인가 뭐 2-3점 놓고 간능검사에 대한 요건, 외국의 위생 요건, 외국의 요구, 그리고 그 위생 그 증명서 요구, 그리고 정부 비축,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13번은 포장 기술입니다. 아까 전에 했죠? 수험서 보면서. 포장 기술명을 입체 진공 포장을 이렇게 엮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는 예상 문제가 근제품에 대한 포장지를 적으라고 예상을 문제 올렸습니다. 컴퓨터에. 그래가지고 방석 포장은 근제품의 포장 같은 것은 섞인 문제니까, 수분의 문제니까 방석 포장을 적으면서, 물론 방석하는 비닐 같은 것도 있겠지만 옆에다 기록이 된다면 특산물은 수분이 3% 이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그 가공부의 검사 기준에서 간능검사, 정밀검사 같은 거는 5%가 수분 기준이다. 구운 기원 이런 식으로도 몇 차가 같이 관계되는 걸 적어주라는 겁니다. 이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수담의 해동시 빙결정입니다. 얼음덩어리가 붉은지 제품이 가치가 저하된다. 이게 답이죠. 물론 그 해동과 드립은 예상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됐고. 급속등결, 완만등결도 오늘 요번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급속등결은 어찌해 보면은 최대 빙결점 그 속도가 있는데 30분 내에 통과를 합니다. 35분인가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하면은 이 급속동결 들어갈 때 어체가 안에 수분이 똑같은 상황에서 접하기 때문에 얼음덩어리가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체의 의육에 어체에 충격이 안 가죠. 그러면 자기 보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완만동결은 급속 최대 빙결점을 35분입니까? 35분 이하로 넘어가기 때문에 접하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놈은 빙결점 얼음덩이라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 보니까 어체에 충격이 갑니다. 그럼 어체에 본질적인데 손해가 가기 때문에 나중에 해동 드립을 하더라도 역시 드립이 발생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만동결, 급속동결도 정리해야 되지만 해동과 드립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15번입니다. 식품공정상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가스입니다. 이게 지금 1회 때 시험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회 때 시험 같으면 두세 문제가 맛을 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수험생이 모르는 거. 가스다. 근데 가스가 뭐 보면은 하여튼 저도 이거 봐야 되겠지만 XO입니다. 나중에 다 보고 하십시오. 그 다음 16번에는 일반, 통조림 일반 검사가 있고요. 통조림의 검사방 아까 전에 있었죠. 다양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통조림 중에서 탈기와 밀봉의 목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회 때 시험입니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사피와 사시의 비교입니다. 우리 때 놓았지만 작년에도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놓았죠 이거? 사피가 작년에도 안 나왔나? 작년에 뭐가 나왔죠? 사피 사시 아까 설명했고 유통법이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수산물 가공부의 검사입니다. 96, 97은 재검사, 검사 방법 아까 전에 했죠. 재검사가 한번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0조, 99조, 100조입니다. 검정입니다.
자, 인가기관하고 인가기관 기본하고 인가해주는 자격입니다. 그럼 이걸 적어라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지정 절차는 일정한 요건이 되고 나면은 해수부 장관에 들어가겠죠. 해수부 장관이 이제 국립수산품질관리원장한테 위임을 줘놨죠. 뭐 신청자가 일정한 기준을 주겠죠. 자기 시설이라든지 인원 같은 거 서류를 내겠죠. 내고 나면은 인증을 해주면 금융이 지정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지정 절차까지 했는데 취소는 어떻게 할 거냐까지도 언급해 줘야겠죠. 여기서 왜 거의나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검증기관에 인가가 취소된다. 그러고 나서 업무 정지기간에 또 역시 검증을 했어. 그래도 역시 필수적으로 취소된다. 그렇지만 일정한 인원이 어떤 사람이 허위로 부정해서 검사 결과를 줬다. 물론 행정처분이 강화돼 가지고 취소될 수도 있겠지만 가태료 대상도 가능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한번 법 찾아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또 제가 지금 뒤에 적은 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통조림의 레토르트입니다. 레토르트는 냉각입니다. 그러면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 같은 거는 1차가 놓았지만 2차는 안 놓았습니다. 포장지 안 놓았지만 통조림 관련된 레토르트 같은 거는 자 통조림 내기 넣으면은 이 레토르트만 고민할 게 아니고 냉각만 고민할 게 아니고 통조림의 프로세스 전체적인 걸 개념을 다 가셔야 됩니다. 일단 살쟁이를 하고요. 통조림에 도포를 칠해야 됩니다. 왜? 안에 살쟁이하고 통조림 통하고 어데이지는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포 같은 거 기름을 칠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름을 칠하고 나서 나름대로의 탈기 밀봉을 하죠. 그 다음 살균 보톨리식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냉각을 시킵니다. 왜? 탈기의 목적하고 그리고 살균의 목적은 다릅니다. 탈기는 일반 세균, 좋은성 세균을 죽이겠지만 그러고 나서 밀봉을 잘해야만이 나중에 페놀캔이 안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살균은 일반 세균은 다 죽었지만 고온성 세균 보톨리스군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120도에서 4분간을 살균해야만이 멸각이 됩니다. 그게 작년에 3회 실험이었습니다. 그럼 멸각이 되고 나면은 냉각을 시켜야죠. 왜? 안에 통조림 안에 120도라는 고온에서 다 익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고온에 익었으면 고온성 세균이 또 살아나갈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죽이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일정한 온도로 냉각을 시키는 기계가 레토르트 솥입니다. 압력솥입니다. 그래서 레토르트 압력솥에서는 급속 냉각을 하기 위해서 냉각액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0도의 온도를 급속하게 내려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포장락으로 들어가죠. 그 말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통조림의 개념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레토르트 냉각 압력솥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지 레토르트만 고민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개념에는 통조림이란 후대의 간편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기적으로 수산물의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가공해가지고 판매 문제부터 보관의 문제부터 어떤 하는 가공 방법이 중에서 통조림이 있더라. 통조림은 옛날에 프랑스 나폴레옹 때부터 사용했는데 지금은 철 통조림이 아니고 알루미늄 통조림 같은 부식을 방지하는 그런 통조림으로 된다. 하면서 가공식품에서 통조림의 기준도 있더라. 하면서 그 다음에 통조림의 절차는 그 다음에 레토르트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번입니다. 햅삽입니다. 햅삽은 예상문제 1번이지만 농수산물법 69조 70조를 개념에가 적어야 됩니다.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 넘어갑니다. 22번 가공본주 훈제품의 개념과 훈연 중에 일어나는 품질 변화라. 자, 훈연을 보면은 페놀로 되어 있지만 여기 중에서 포르말데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살균효과입니다. 훈제라는 것은 연기로, 그러니까 오동나무나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연기로 해가지고 훈제를 시킵니다. 그러면 훈제를 시키면은 오는품이 있고 내운품이 있고 오는품이 있고 애운품 등등 있죠. 그러니까 내운품은 저장성이, 오는품은 맛풍기성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품질 변화를 간단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훈제품이란 훈제 방법에는 있는 게 있더라. 그리고 훈연 중에 일어나니까
페놀이라든지 포르말데히드 같은 그런 성분, 전기 성분이 살균 효과가 있더라. 결국 살균 효과니까 살균하면서도 수분의 어떤 일정한 온도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수분 활성도가 되니까 결국은 AW 수분 활성도 개념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러면서 살균을 했기 때문에 장기 저장도 가능하고 지금은 오는품 같은 맛을 내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더라. 그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이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결국은 부표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훈련품이라는 것은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생사가 됐습니다. 살았다가 죽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해당 작용 자기소화 배경 맞죠? 배경이죠. 그 다음에 자기소화 발효식품 부표입니다. 자기소화 수산물은 스스로 다른 호소가 없이 스스로 변화되는 겁니다. 소화를 시키는 게 다이제스터 셀이니까 셀프 다이제스터입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물질 같은 거는 호소가 있어가지고 부표로 넘어가는데 얘는 다른 호소 작용 없이 수산물 자체의 성분인 로 해가지고 변하는 것이 자기소화랍니다. 그래서 자기소화 활용하는 것이 건제품, 분제품, 연장품이 있죠. 어떤 게 있죠. 그럼 결국 뭡니까? 수분에 대한 문제였고, 그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부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지만, 인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사람한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뭡니까? 탄수화물을 유해하게 만드는 것은 발효식품입니다. 그러니까 발효식품 하기 전에 자기 소화를 개입을 해가지고 부표를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분제품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적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 개념하고 포르말데히드나 페놀로 있어가지고 살균 효과가 있어가지고 일단 썩지 않습니다. 방지됩니다. 그리고 훈제를 하다 보면은 수분의 일정한 양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부표 안 될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수산물의 호흡 속도와 저장성 관련입니다. 자, 수산물의 호흡 속도가 되면 제가 문제 낼 때 저도 차고 낸 겁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수산물의 호흡 속도가 있을까요? 갑각류와 꽃게 같은 거는 호흡을 합니다. 다른 거는 호흡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게까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저장. 아까 골든 체인 있잖아요. 그죠?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앞에다가 수산물의 호흡 속도는 꽃게 또는 갑각류의 호흡 속도와 그리고 일본 그들의 수산물의 저장성 이렇게 하고, 그럼 저장하기 위해서는 신선하니까 하루죠. 하루의 저장성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출제 잘못한 겁니다. 이거. 현수야 조금 있으면 쉴 거니까 조금만 까. 너무 떠. 네. 괜찮아. 니 오늘 고생 많이 한다. 뒤에 처음 해가지고. 24번이다. 윤자 배냉 수산물이다. 24번 현수야 24번 봐봐. 네. 니는 어쩌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돼요. 윤자 배냉 수산물은 정의와 관리입니다. 56조 법 56조를 봐야 됩니다. 적으십시오. 56조.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마른 김입니다. 이랬답니다. 작년에도 보면 마른 김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놓은 거 아닙니까? 길이가 어떻고 하고 이게 작년에 또 놓은 겁니다. 조미 식품 중에 마른 김입니다. 그리고 등급 판정입니다. 아까 봤죠? 마른 김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유하고 특등하고 등급까지 있다 했습니다. 이게 이럴 때 놓지만 작년에도 놓은 문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한천입니다. 한천은 생물학이 없다 그랬죠. 적어내십시오. 생물이 없다. 그러고 나서 아까 한천 했으니까 종류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실한천이었죠. 실한천. 실한천은 반드시 정리를 내주시고요. 네, 실한천입니다. 실한천은 몇 등급입니까? 몇 등급? 3등. 네, 3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한천, 산한천, 가로한천은 1, 2, 3인데 산한천은 1, 2등입니다.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조미 가공품 중에 조미 가공품의 종류를 쓰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미 가공품 중에서 조미 가공품 중에 김도 가능합니까? 하여튼 다 보고 한번 김은 하는데. 김은 뭡니까? 조미김. 김도 조미김으로 한 말하고 쓰는데
나중에 답 한번 볼게. 27번. 한 4가지 되네. 네 가지 더 되겠지 뭐. 27번입니다 다. 조미수산물을 보면은 식초 간장가루 조장성 조미김 있는데요. 조미김 조미오징어 그리고 벼룩 식초 당금 간장 당금 같은 것도 있고요. 조미조림품도 있고 뭐 많네요. 간장 당금 전부도 있고요. 저장성 갈름 하여튼 뭐 그렇네요. 조미건제 보면 저장성이란 말을 바로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 수분의 조절이란 말을 썼고요.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건 다 있네요. 조미 오징어의 등급 판정 요번에 그 예상 문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조미 오징어.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28번입니다. 수산 가공품의 검사 기준에 갖는 검사 중에서 조미 가공품 중 조미 지치법 이거 있네요. 조미. 합격이냐 불합격입니다. 이걸 근데 이 항목은 너무 많습니다. 처리 그리고 협자물 토사 이렇게 답 적으십시오. 이런 게 합격. 이거는 제3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젓갈의 제조 원리입니다. 젓갈 제조 까나리 액젓 젓갈 저염 젓갈 전통 젓갈 이런 걸 적어야 되죠. 그리고 나는 전통 젓갈 그리고 저염 젓갈이 있는데 일단 소금으로 삼투압 작용해가지고 삼투압 작용 아니구나. 근데 염자품이고 젓갈 같은 소금을 보통 33%였습니다. 근데 저염젓갈은 10% 알로 내리니까 작년 비보리가 지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30번 계열입니다. 계열. 예상 문제 2번 문제가 계열입니다. 어묵의 제조 공정하고 계열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회는 이렇게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했지만 2회부터는 좀 쉬었다가 예상되는 문제 위주로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쉬겠습니다.